윤석열 총장이 대권 2위에 올라가니까 네네. 이거 빼달라고 막 네. 그랬더라고요. 실제 그래야죠. 네, 그 말씀은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우리 벌써 이제 지난 대선이었습니까? 네. 유엔 사무총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그때 이제 그 충청도 대망론 하면서 네. 계속 나오니까 제발 좀 빼달라 했는데 그렇게 빼줬었습니까? 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지금 현재 여권 내지 여권 이중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막 되게 막 비난하죠. 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보수의 표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중도층까지의 민심까지도 다 들어간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관식으로 하니까 1%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주관식으로 해서 당신 다음번에 나왔을 때 그 대통령 나오면 누구 지지할까 했는데 주관식으로 사람들이 윤석열 썼는데 그게 1%인데, 그때 이제 여론 전문가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객관식으로 넣으면은 6%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6% 하면은 그 뒤로 유승민, 안철수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빅3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넣으니까 빅2에 들어가 버린 거죠. 빅2. 빅2가 돼버린 겁니다. 네.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보다 오히려 0.몇 프로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현재의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하는 분으로서는 대금을 통해서 언론사에 앞으로 제발 넣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그 메시지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10%가 보수, 이른바 지들이 말하는 꼴통 보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다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그 2차 또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또 팔다리까지 사지까지 다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알고 봤더니 검찰 개혁이란 것이 지들을 위한 것이고 가짜 검찰 개혁이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중권 교수는 사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란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손발 자를 게 아니고,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와가지고 기소 구태탄이 관련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떳떳하면 나가서 조사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팔다리 왜 자릅니까? 그러게요. 왜 잘라요? 뭔가 캥기고 무섭고 뭔가 자기들한테 그 칼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손발다리 다 잘라놓고는 이제는 땅속에 있다가 기웃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수사받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보수의 지지세보다는 오히려, 보수는 오히려 누구 찍습니까? 황교안 대표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10점 몇 % 되는 것 중에 훨씬 더 많은 수는 오히려 표심을 입은 중도층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죠. 중도층 친중권은 좌파인데도 그렇죠. 윤석열로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결국 그와 같은 그 윤석열에 대한 10% 이상의 어떤 그 대통령 지지율은 뭐냐면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현재 여권과 청와대가 수사하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있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들지 마라라는 국민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고, 또 한편 더불어서는 한국당에 던지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권에 대해서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인사이동이 되도록 그냥 다 냅두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서 특검을 하든 뭐든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해서 아니면 여론전을 통해서 이 검찰이나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는 선거대로 가고, 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국정농단급 이 문제들,
지금 실제로 이번에 그 13명 공수 사실 좀 전에 곽상도 의원 네. 했는데 지금 공수장도 지금 법무부에서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왜겠어요? 자기들 기소는 비리- 했는데. 그럼 자. 요청을 하면은 금방 줘야 그럼 되는데 당연하잖아요. 안 줘- 결국 이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만 되면은 법무부도 휘어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게 검찰 개혁입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인 것이지 무슨 국민이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지금 검사들 분위기가 추미애가 이제 1차 학살, 2차 학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 일선 수사하는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 믿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저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또 잘릴까봐 겁내서 약간 위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머리도 잘리고 팔다리로 잘렸는데 예. 그나마 다행히 그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하에 있는 이 공공수사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반부패 수사부 이런 부분에서 실무자들은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실무부장과 그 이 연수원 34기 전후에 이 그 실제로 수사하는 분들은 수사를 뿐만 아니고 이제 공판에도 직접 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형사부가 있고 공판부가 있습니다. 네. 형사부는 수사를 하고 수사를 다 하면은 공소장과 공판카드를 해서 공판부로 넘깁니다.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공판부에 있는 그 검사님들이 재판에는 갑니다. 그러면은 공판부는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기록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유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깊숙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판 카드하고 공소장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그래도 그 공판 검사님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잘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수 수사 옛날 같은 경우는 대검 중수부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금융금조부 했던 그런 케이스 그 해서 기소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님들이 직접 와서 공판에도 관여합니다. 그거를 직접 관여한다고 해서 직관한다고 네. 하거든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든 해서 해당 수사검사들이 직접 관여, 직관하도록 해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실무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계속 받는 거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만약 그 사람들까지 흩어버리면은 공소유지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공판에도 수사검사들이 그대로 가서 관여를 해서 1심, 2심, 3심까지 유죄받는 것. 이 사건에서 이제 남은 것은 그 공소유지에서 유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재수 감찰 무한 사건, 그리고 울산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조국 사건. 이 세 개에서 기소하는 거는 이제 한 80%, 아직 좀 한 20, 30% 남아 있습니다만 한 7, 80%는 지금 2월 3일 오늘 지금 그 인사이동 다 가는데 그 전까지 윤석열 총장이 마무리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막이 어느 정도 내렸고 2막은 뭐냐면은 재판부에서 적어도 1심, 2심에서 유죄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이 직접 재판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이 거물 변호인을 해도 그 예봉을 그 방패를 다 뚫고 유죄받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자른 거 아니에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검찰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추미애 팀이 이제 그걸 날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막 수사하던 그 팀장급들 뭐 이게 다 좌천돼가지고 지방으로 그렇죠.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방으로 가서 좌천됐어도 공소 유지에 어느 정도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개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할 수가 수시로. 있어요. 와. 실제로 제가 그 큰 펌에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 사무실을 합니다만 개인 펌을 합니다만 제가 큰 펌에 있을 때 옛날에 그 대검에서 공적자금수사반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대검 중수부에서 공적자금수사반이 있었었는데 제가 진짜 저도 변호사 한 5년 차가 안 됐을 때인데 진짜 밤낮으로 해가지고 450억 그 횡령 사건으로 했는데 제 의뢰인한테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에서 아마 그때 성공보수를 적지 않게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그 공적자금수사반에서 기소를 했던 검사가 그 기소를 하고 나서는 저쪽 지방으로
이제 전근을 갔어요. 근데 1심 딱 끝나고 무죄 판결이 나니까 항소심 공소를 하려고 유죄 받게 하려고 그 지방으로 갔던 사람이 재판받아 올라왔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수사했던 게 좌천됐어도 총장 지시로야 이거 공판 관여해라. 그렇게 관여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는 검찰청장과 검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이 검찰청에 있는 모든 검사와 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이번 그 추미애 장관이 온 다음에 그 비직제 규소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법률에 없는 다른 특별수사팀 이런 만드는 거는 법무장관 네.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 수사를 했는 사람이 다른 데 전근 가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여기 와서 하라.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장검사와 그 수사검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차장검사 중에도 이 사건을 그 지휘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찬호 검사가 그 제주도 검찰로 보내고 누구는 뭐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도 공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공판 검사 이름에 넣고 와서 다시 법정에 불러모을 수 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윤석열은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었든지 공소 유지에 가다 만전을 봐라. 기하라. 예. 만전을 기하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쭉 흐름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그 관련된 아까 그 세 개 그 빅3 사건에 대해서 기소는 다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긴다. 뭐냐면은 기소했는 거는 다 유죄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남아 있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 그 울산 선거 관여 의혹 그리고 하명 수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13명 기소했지만 남은 게 몸통 중에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가 애기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2월달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총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선거 개입한다라는 여당 측의 어떤 볼멘 소리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여당의 힘이 지금 또 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결국 새로 그 개편된 수사팀에서 네. 남은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정말 관건인데 네. 이번 13명 그 불구속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그런 거 할 때 검찰 기소위원회나 아니면은 내부의 부장단 회의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할게 하면서 그 부장단 회의를 딱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심재철 그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 발탁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 공공수사 부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기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딱 유일하게 문 대통령의 동문이자 이 경희대 이성윤. 출신 유일한 검사장 네, 이성윤. 이성윤 검사장만 반대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수사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줄을 지금 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윤석열 총장을 보면은 인생 길게 사는 그게 검사들한테 남긴 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추미애 방어벽을 뚫고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에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문제가 있냐? 앞에 있는 사건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만 넘겨지면은 나머지 관련되는 공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딱 중단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나중에 이제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면은 특검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은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사실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남은 거는 본인 손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국회가 특검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재판에 넘겨진 사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받는 거. 이거 유죄만 받아버리면은 나머지는 요즘 말로 자연뽕입니다. 자연뽕이죠. 이제 뭐
받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 정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 없이 아니 뭐 윤석열이가 지금 오른팔 왼팔 다 잘리고 청와대 압력을 받는데 유죄 못 받아낼 거면 자기가 조치당하지.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네. 것은 여러 개 중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예를 들어서 감찰 무마를 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그 조국도 이제 조국 그 전 장관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확 줄여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나버리니까 그게 과연 조윤선과 김기춘을 위한 게 것이냐? 아니라 조국을 위하기 위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공교롭게 딱 요때 이런 판결이 났느냐. 그런 의혹이 법 쪽에서는 사실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체말로 이미 너덜너덜해진 사람 아닙니까? 네. 그분들 지금 무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과실은 조국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따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번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봐서도 이것은 충분히 유죄다라는 것을 공소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현재 숙제로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검찰들에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뭡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감옥 갔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가 볼 때 양승태 그 직권남용으로 갔나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건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 무죄예요. 사실. 무죄잖아요. 지금 뭡니까? 아니 왜 조윤선, 김기춘도 지금 무죄 추정으로 파기환송 그렇죠. 시켰으면 아니 그거보다 훨씬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그 한일 관계가 이렇게 파탄난 게 그러니까요. 그거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판사들 제가 아시는 분도 그 당시에 이제 관련되는 자료를 뭐 그 행정처에 줬네라고 했는 전 그 유해영 그 고등법원 부장 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찍혀가지고 조사받고 조림 돌림 당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법원 내부에서 손가락질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 공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들이 그러니까 옷 벗고 변호사 일 몇 년 하는 것도 없이 옷 벗으면서 바로 나갔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려고. 그러고 한 가지 뭐냐면 이건 꼭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원래 그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는 그 정기 인사 때가 아니면은 판사를 그 사표를 써도 절대 안 받아줬습니다. 절대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재판 그 진행에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안 받아줬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했죠? 선거 나가겠다고 하니까 냅다 도장 찍어줬어요. 정기 인사도 아닌데 한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언론입니다. 그 사설을 통해서 이런 재판 어떤 사법부에 있는 판사가 그렇게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방관하고 있다라고 사설을 썼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방관이 아니고 개입이지 이거. 개입하고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사표 도장 안 찍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님 때. 그 부장판사 중에 한 분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옷 벗고 나가가지고 변호사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사표를 내도 이 행정처에서 절대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그 무렵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본인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명분을 쌓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줬단 받으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나가려고 그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핑계 그만큼 그 핑계를 대는 그만큼 그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국민의 선량한 사람의 그 재판 그 판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러니까, 희생시켜 가지고 국민의 재판 받을 받을 권리가 권리. 중요하다. 그래서 네가 정기 인사 때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도장 찍고 뭐 해서 전직 대법원장 구속되게 하고 거기 있던 사람 1, 2, 3차 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동했던 사람들이 정치 나가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도장 빵. 그게 뭡니까? 그게 오히려 사법농단이지. 아니 그럼 사법농단 이게 법치훼손에 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게 추미애가 더 잘못하는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잘못해. 둘만 놓고 볼 때. 이 법치훼손. 이렇게 보면 되죠. 사법질서 훼손. 그 추미애 장관은 대놓고 훼손하는 거죠. 대놓고 훼손.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은 지금 한국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고소했겠습니까?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인사를 통해 가지고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인 반면에 그 김병수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 공인행사 방해죄로 해서 고소하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의 틀을 봤을 때는 뭔가 이것은 어떤 큰 흐름을 봤을 때에 뭔가 기획된 하나하나의 그런 스테이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며칠 전에 그 법조인 아주 유명하신 법조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현재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쓰신 거를 제가 받는 적이 있는데 과연 이번 그 김명수 이 대법원 체제 내에서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 이런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뭐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부로 여론으로부터 이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여론이 뭐죠? 투표입니다. 투표. 총선입니다. 총선에 여소야대를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충분히 특검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통해서 그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기소하면은 재판부가 아무리 대통령이 심어놓은 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무죄 못 때립니다. 그랬다가 지난번 촛불처럼 불타준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다가오는 이번 총선에 정말 지면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속상하시죠? 하루하루가 무한폐렴도 걱정이고 무한폐렴을 대처하는 이 문정부의 무능도 걱정이고 이 사법농단의 경제 엉망이고 외교 뭐 안보 뭐 하나 뭐 안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스트레스가 심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이 있고 우리가 좀 힘을 모으고요.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